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도와야지 가족인데. 그래도 피를 나눈 사이인데 설마 나를 해치겠어? 부모님 잔소리 듣는 게 싫어도 말 안 들으면 불효잖아. 이런 말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이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안타깝지만 오늘 영상은 가족 중심 문화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불편한 진실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가정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뇌 구조와 진화 심리, 그리고 경제적 사고방식의 결과라는 사실도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가족주의는 왜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팀은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27개국의 가정 문화와 1인당 GDP, 기업 혁신도, 창업 비율, 개인 소득 격차 등을 비교한 결과 가족 중심 문화일수록 창업률과 1인당 소득은 낮아지고 세대 간 빈곤이 대물림될 확률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족 중심 문화에서는 위험 감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족의 반대, 가족의 걱정, 가족의 기준이 나의 결정을 막기 때문이죠. 그 직장은 너무 위험해. 사업? 집안 말아먹을래?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대출은 무조건 안 돼. 너만 손해본다. 그리고 그 말들 사이에서 우리는 점점 더 안전한 선택, 틀리지 않는 선택만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이 말하는 가족이 주는 심리적 리스크. 하버드 의대와 MIT 공동 연구에 따르면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은 리스크 회피 성향을 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가족이 가까울수록 미지의 영역에 대해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낯선 도전에는 더 강한 저항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내가 실패했을 때 가족이 얼마나 실망할까? 이게 잘못되면 가족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지금의 안정된 삶을 버리면 가족들이 나를 원망하겠지. 결국 이 사고는 뇌의 편도체에서 불안 반응을 강화시키고 전전두엽의 합리적 판단 회로를 우회해 본능적 방어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즉, 우리는 가족을 생각하는 순간 모험 대신 회피를 선택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적으로 가족은 생존 집단이지 성공 집단이 아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가족이 무조건 내 편일 거라고요. 하지만 진화 심리학은 말합니다. 가족은 같이 굶지 않기 위한 생존 단위일 뿐, 성공은 그 안에서 출현하기 어렵다. 가령 조상들이 극심한 가뭄이나 맹수의 위협 속에서 무리를 지어 살아남았을 때 가족은 생존의 필수적인 보호막이었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생존보다 더 큰 개념, 자기 실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은 종종 이 자기 실현을 방해합니다. 왜? 기존의 규범, 안정을 중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가족은 말합니다. 왜 굳이 거기까지 가려고 해? 그냥 지금처럼 살아. 뭐가 부족해? 돈도 중요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니? 그 결과 도전은 멈추고 수동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가난의 굴레에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묶이게 되는 거죠. 세계 CEO들의 공통점 가족과 거리두기. 빌 게이츠는 하버드 자퇴를 두고 가족과 큰 마찰을 겪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입양 후 친부모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죠. 일론 머스크는 아버지와 절연한 상태이며 형제들과도 명확한 선을 긋고 철저히 일 중심의 인간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의 기대는 성공을 가로막는 덫이 되기도 하니까요. 너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왜 굳이 남들과 다르게 살아? 실패하면 가족 전체가 욕먹는 거야. 그 말들이 쌓일수록 우리는 자기 본능이 아닌 가족의 시선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성공과 부로 가는 길에서 가장 위험한 장애물입니다.
가족의 의존성이 만드는 무서운 덫. 가족은 때로 경제적 의존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성장을 갉아먹습니다. 내가 돈 잘 버니 동생 학원비 좀 보태줄 수 있어? 어머니 병원비 이번에도 좀 부탁한다. 이번 명절 선물은 내가 사야지. 장남인데. 그리고 우리는 의무감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적 채무에 시달립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부의 축적이 아니라 부의 누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버드 경제학과 연구에 따르면 가족 내부 재분배가 과도할수록 개인의 자산 형성 속도는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가족에게 끊임없이 빨리는 구조에 놓인 사람은 절대 자산을 불릴 수 없습니다. 왜 한국 사회는 유독 가족의 그림자가 깊은가? 한국은 유교 문화권입니다. 효, 가족 간 의무, 장남 책임. 이 모든 것이 뿌리 깊은 규범으로 작용합니다. 문제는 이게 2025년 현재에도 여전히 부모의 간섭과 자녀의 책임을 당연시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구조는 다음과 같은 지속적 악순환을 만듭니다. 1. 부모 세대의 경제적 부족. 2. 자녀의 조기 경제 부담. 3. 자산 축적 지연. 4. 다음 세대 빈곤의 대물림. 이건 단순히 착한 마음이나 가족 사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심리적, 구조적, 문화적 부의 블로킹 메커니즘입니다. 이부 효도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엄마가 뭐라 하든 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이 말은 28살에 100억 매출을 찍은 어느 CEO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은 하되 휘둘리지는 않아요. 가족과의 관계도 비즈니스처럼 구조화해야 해요. 처음엔 냉정하다고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그의 말에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감정의 연결을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법. 하버드 심리학부 연구에 따르면 가족 간 감정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기 결정권이 무력화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를 심리적 합체 사이킹 머저라고 부르는데, 이는 곧 자기 주체성이 낮아진 상태, 즉 내 인생을 가족이 대리 결정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정 단위가 아니라 행동 단위로 가족과 소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말씀은 듣되 결정은 내가 한다. 경제적 지원은 감정이 아닌 예산으로 한다. 잔소리는 흘려듣되 책임은 내가 진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독립의 시작점입니다. 부자들은 가족과 어떻게 거리를 두는가? 일론 머스크. 아버지와 수년째 절연 상태. 어릴 적 학대 트라우마가 원인이지만 성공 이후에도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음. 형제들과도 사업적 거리를 철저히 둠. 워런 버핏. 세 자녀에게 내 유산은 너희가 일해서 벌 수 있을 만큼만 줄 거다라고 선언. 현재도 모든 가족은 독립생활 중. 버핏은 자녀가 스스로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키우는 게 진짜 부자 교육이라 믿음. 제프 베조스. 모친과 친밀하지만 사업 영역은 절대 개입하지 못하게 성그음. 재산도 분산 신탁으로 설정. 가족은 응원단이지 경영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못 박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주되 간섭은 받지 않는다. 정서적 관계는 유지하되 경제적 독립은 철저히 지킨다. 인간은 원래 분리되어야 진화한다.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는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진짜 목적은 언젠가 분리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많은 부모는 자녀가 영원히 자신의 영역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건 생존 본능의 연장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의 성장을 막는 독이 되죠. 그래서 분리는 나쁜 게 아니라 가정의 최종 미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가족은 끝까지 함께 가는 거야. 내가 없으면 엄마는 어떻게 사니?
효도는 평생 갚아야 해. 이런 말들로 자녀의 분리를 죄책감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부의 독립을 영원히 방해합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심리적 거리 vs 경제적 독립.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가족 간 거리 주거 거리 연락 빈도와 개인 자산의 상관관계가 나옵니다. 가족과 동거 중인 성인의 순자산 평균 1280만 원. 주 1회 연락하는 독립 성인의 순자산 평균 8100만 원. 5월 1회 연락하는 성인의 평균 순자산 1억 2천만 원. 이건 가족을 멀리할수록 돈을 번다는 뜻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삶이 결국 자산 형성과 자아 확립의 필수라는 의미입니다. 감정 조종을 끊는 3단계 전략. 1. 정서적 명확화.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그들의 기대에 휘둘리는 것은 다르다는 걸 인식합니다. 2. 경제적 성급기. 매월 가족 지원 예산을 정액으로 설정하고 그 외는 NO. 선의도 감정도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3. 거리 조절 훈련. 연락 주기를 줄이고 1일 1답 원칙으로 감정 피로도를 줄입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멀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효도는 시스템이다, 감정이 아닌 구조. 가족은 무조건 도와야지. 이 말은 결국 나도 망하고 가족도 함께 가난해지는 구조를 만듭니다. 진짜 효도는 뭐냐고요? 내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 즉, 자동이체로 일정 금액을 매달 드리고 급한 요청은 지원서처럼 형식화해서 검토하고 장기 부양은 보험과 자산관리 플랜으로 대비하는 것. 이게 부자들의 효도 방식입니다. 결론, 가족과 거리를 두어야 결국 더 사랑할 수 있다. 가족과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사랑이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와 분리가 있어야 책임감도 생기고 그 책임이 지속 가능한 사랑의 형태가 됩니다. 거리를 두면 미움받을까봐 두렵다고요? 정말 무서운 건 거리를 두지 않아 결국 가족 모두 가난해지는 미래 아닐까요? 가장 먼저 독립해야 할 대상이 바로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어른이고 진짜 부자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